이게 제가 이제 꼭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항모전단, 중국의 항모전단, 항공모함이 가면은 보통 약 20여 척, 잠수함까지 해서 20여 척의 전함들이 이제 호위를 하고 있는데, 그 항모전단 속에 미국의 전함이 끼어들어서 있었던 사진을 미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항모전단, 중국이 첨단 항공모함, 그러니까 항공모함 랴오닝함이죠. 요령성의 그 요령을 랴오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랴오닝인데, 이게 이제 말만 항공모함이지 첨단에 들어가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 전단에 미국의 전함이 하나 끼어들어서 있어도 이제 꼼짝 못하고 망신을 당했죠. 왜 그런 좋은 항공모함을 중공이 못 만드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독재국가는 모든 산업, 특히 국방산업은 국가의 완전 통제 아래에 둡니다. 여러 산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국방산업은 특히 완전 통제 아래에 둡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산업, 이제 전투기나 군함을 민간이 만들어서 정부에 납품하고 이익을 남겨?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중국에서는 이건 매국노입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전투기나 군함을 민간이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산업이 100% 철저하게 국가의 완전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산업은 오로지 이제 돈을 남기면 안 되고 애국심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중국은. 그래서 국방산업, 전투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전함을 만들고 이런 데서 영리를 취하는 것은 역적질과 같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무기에 관한 연구개발이 모두 국가의 귀속이 되고 있죠. 중국은. 민간은 독자적으로 첨단 무기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제상. 두뇌가 우수한 애들은 전부 군대에 입대를 시키거나 국영기업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지, 민간 기업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대우를 조금 잘해줘서 이제 군대로 불러들이거나 이렇게 공무원을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신이 날 턱이 있겠습니까? 신이 날 턱이 없죠. 그럼 서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무기를 개발해서 정부가 사주면은 회사가 이익을 내고, 회사는 직원에게 그 이익을 급여와 보너스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훈장을 목에 걸어주는 게 이제 전부입니다. 중국에서는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민간이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험까지 수행을 합니다. 정부는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합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서 일정 수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무기가 완성이 되면은 정부가 시장 가격으로 사줍니다. 사줘서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내죠. 그래서 그 이익이 고스란히 직원들한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개발 과정에서 단순히 외부에 이제 기밀이 새는 것을 막고 스파이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도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비밀을 외부에 팔거나 누출하면은 사면이 없는 반역죄로 중형을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개발을 해서 국방부하고 계약을 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외국에 팔거나 하면은 반역죄로 처벌을 받는데, 반역죄는 사면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러니까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무기 시장에도 자유시장 원리가 작동해서 회사 간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무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랴오닝 항모전단 속에 미국 전함이 버젓이 끼어들어서 사진을 찍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중공은. 그러니까 중공은 모자라는
두뇌를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외국의 정보를 빼내오고 자료를 빼내오고 정보를 훔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체제 경쟁부터 미국과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모,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모 랴오닝도 30년 전에 구소련에서 만든 배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구소련이 망하면서 가지고 있던 배를 처분하는데 폐기된 중고배를 사온 거예요. 통째로 사다가 거기에 이제 그 배를 설계해서 만드는 기술이 없고 구소련에서 만들었던 항공모함을 폐기돼서 항구에 처박혀 있는 걸 사서 개조한 겁니다. 그 랴오닝이라는 게 항모전단입니까? 모양만 근사하지 그 전력은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에 구성하고 있는 그 전단의 화력은 미국의 그 중간 규모의 항모전단의 약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화력이. 그럼 전 세계에 이제 웃음거리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중국이 왜 그 랴오닝 항모전단을 대만 해협에서 동북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항해를 했느냐. 그런 군사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우뚝 섰다. 이거를 이제 보여줘서 내년에 끝나는 시진핑의 10년 그 후에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넣어줘야 되니까 우리도 미국에 못지않은 이런 항모전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쇼를 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에 전화 못해 아주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망신 당했다는 사실을 국민은 모릅니다. 중국 국민은 모르고 전 세계에서는 그 사진을 다 봐서 알고 있지만 정작 중국 국민은 자기네 그 랴오닝 그 항모전단이 일개 한 척의 미국 전함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웃음거리가 됐다는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결을 해서 더 우수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제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두고 보시죠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